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41세셨고요. 타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2번 정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로 임신에 성공을 하는데 유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 시험관 시술에서는 화학적 유산, 화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좀 특이한 게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삭까지 아이를 잘 품고 계셨는데 분만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분만하자마자 아이를 잃은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태반이 잘 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과거력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이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자궁 내시경 시술을 통한 유착 제거술을 이미 3차례 받고 오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데 환자분은 유산의 경험도 있고 화유의 경험도 있어서 저한테는 착상전 유전 진단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전 분만에서 정상 배아, 물론 아이를 안고 가시진 못했지만 정상 배아를 염색체 이상이 없는 아기를 임신한 적이 있어서 착상전 유전 진단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착상전 유전 진단 없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궁 내시경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초음파를 보니까 자궁 내막의 두께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이 초음파 영상에서 이렇게 균등하게 보이지 않는 유착 소견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번 자궁 내시경을 하고 오신 상태여서 저도 좀 하기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호르몬 치료로 자궁 내막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잘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자궁 안쪽의 상황을 한번 봐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궁 내시경으로 자궁 안쪽을 봤더니 유착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벌써 4번째 자궁 내시경 시술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과감하게 수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조심 소심하게 처음 자궁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또 회복 기간을 두고 봤는데 다행히 이분은 한 번의 시술 자궁 내시경을 통한 유착 제거술로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자궁 내시경 시술 이후에 이제 호르몬을 이용해서 자궁 내막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였는데 여러 번 시술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조금 약을 강하게 오래 쓰는 전략으로 자궁 내막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궁 내막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회복이 되고 두께도 8mm 정도 나오고 초음파 소견으로도 이상적인 자궁 내막 회복이 잘 돼서 PGT 하지 않은 배아를 이식을 하였고 임신에 성공하셔서 지금 임신 24주입니다. 네. 이분의 포인트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주로 배아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자궁 내막의 상태도 꼭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궁 내막의 두께가 7mm 미만일 때 임신율이 저하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자궁 내막의 모양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3선 트리플 라인이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신데 이 3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내막이 충분히 두껍더라도 3선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저는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평가할 때 두께뿐만 아니라 모양도 잘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홈이 여성의원 대표원장 송인옥입니다. 동결배아 이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신선배아 이식을 하여 임신에 성공한 환자 이야기입니다. 동결배아로 3번의 냉동배아 이식을 실패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번 중 1번은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정상 배아를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환자분이 한 번도 신선 이식을 하신 적이 없었고 3번 모두 포배기 배아 하나만을 이식하셨기에 이번에는 배아 발달이 늦지 않고 상태가 좋으면 4일 배아 2를 한번 이식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4번째 시술에서 4일 배아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 신선 이식을 하여 4번 만에 임신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관아기 시술을 할 때 동결배아 이식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신선배아 이식만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맞추어 간다면 그때 임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세신데 다낭성 난소여가지고 난소 기능이 이제 좋긴 하신데 다른 데서 과자극을 하다가 너무 그게 심하게 돼서 난자가 한 40개 이상 나오시고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 계속 복수 뽑고 이제 그 복수 때문에 배도 불편하시고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래다가 또 다시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더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진짜 딱 한 번만 해보기로 했어요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안 하려다가 하는 거니까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저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이게 까딱하면은 그렇게 40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담을 가지고 이제 아주 약하게 경구용 그 배란 촉진제를 조금 쓰다가 또 이틀마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틀마다 보고 반응 보고 좀 괜찮겠다 싶어서 또 저용량으로 주사를 또 맞고 또 이틀 후에 또 보고 괜찮아. 그러면은 또 용량 또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난자 16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복수 하나도 안 차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배양 2개를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난자가 그렇게 오일배양이 많이 동결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 복수가 많이 안 차서 굉장히 해피하셨어요. 그래서 오일배양 2개 중에서 하나를 이식하고 임신이 바로 되시긴 했는데 유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다음에 PGT를 해야 되겠죠, 이분도. 그래서 PGT를 해서 다음에 또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낭성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질문하세요. 개수는 많은데 퀄리티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알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굉장히 복잡한 게 호르몬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높기 때문에 난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과배란을 시킬 때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똑같이 다 크게 다 그렇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몇 개만 이렇게 커지면은 어느 정도만 커졌다 싶으면은 이제 마지막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낭성이니까 작은 난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성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 퀄리티가 안 좋다 이렇게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 난자가 나오고 작은 거에서도 그냥 미성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낭성 난소도 핵심은 용량을 잘 어저스트를 하면서 조심해서 용량을 잘 조절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잘 조심해 가면서 하면서 적당한 양의 난자를 얻어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